지금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지각 중 일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30억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구에 존재해왔지만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대륙은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대륙은 많이 움직이고 이동해왔습니다. 지각 활동 덕분에 지구 표면의 일부가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천천히 미끄러져 이동한 덕분이죠. 이 퍼즐 조각 중 가장 안정적인 부분을 대륙괴라고 합니다. 대륙괴는 대륙의 뿌리를 형성하고 대륙을 하나로 묶어주는 매우 오래되고 튼튼한 암석 부분이에요. 북아메리카 대륙괴도 그 중 하나예요. 미국의 상당 부분, 캐나다 절반, 그린란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전 세계에 걸쳐 약 35개의 거대한 고대 대륙괴를 찾아냈습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수억 년 동안 같은 자리에 머물렀는데 그 강인함 때문이죠. 하지만 2014년 연구진은 대륙괴가 생각만큼 단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일부 대륙괴는 특정 지질학적 과정으로 인해 튼튼한 뿌리의 일부를 잃고 얇아졌습니다. 더 많은 지각 변화를 겪으면 대륙괴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요. 2024년 중국 지구과학대학의 과학자들은 북중국 대륙괴, 줄여서 NCC라고 불리는 고대 지각 덩어리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 지역 중 일부가 어떻게 분해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했어요. 이러한 대륙괴가 분해되는 과정을 탈크레이톤화라고 합니다. NCC는 서쪽 블록, 동쪽 블록, 그리고 두 블록 사이에 있는 북중국 횡단 오로겐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연구하기에 매우 흥미롭습니다. 과학자들은 중생대 시대의 동쪽 블록이 지각 변동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지구 운동으로 인해 깊고 오래된 뿌리를 잃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멘틀의 과정과 지구판의 움직임이 어떻게 NCC를 무너뜨리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아보고자 했어요. 그들은 표면 모양, 지층이 늘어나는 방식, 지진파의 이동 방식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NCC의 모양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4D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연구진은 지각판의 일부가 대륙괴 아래로 미끄러졌다가 다시 구르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구르고 늘어나는 과정에서 튼튼했던 암석은 얇아지고 결국 안정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약 2억 년 전 공룡이 세상을 뒤흔들던 쥐라기 시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탈크레이톤화 과정을 겪을 수 있는 곳은 북중국 대륙괴만이 아닙니다. 북미, 남미, 중국 양서 지역과 같은 다른 지각도 비슷한 변화를 겪었을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지구상의 대륙이 수십억 년에 걸쳐 천천히 변화하고 진화해온 과정을 보여준다고 말해요. 지질학적으로 볼 때 변화로부터 100% 안전한 곳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눈치채지 못하시겠지만 지구는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고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하지만 때때로 이러한 움직임은 극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2017년 과학자들은 뉴질랜드가 새로운 대륙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신비한 대륙의 대륙붕은 해발 약 999m 깊이에 놓여 있습니다. 인근 해저지각은 그보다 더 깊은 2987m 아래까지 내려갑니다. 지질학자들은 해저에서 암석을 채취하기 위해 깊은 곳으로 내려갔어요. 그들은 신선한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인근 해양지각과 달리 뉴질랜드 주변의 지각은 고대 화강암, 석회암, 사암이 혼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륙지각임을 말해줍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숨은 땅을 구분하는 좁은 해양지각을 발견했습니다. 이 두 대륙은 별개의 대륙이라는 뜻이에요. 8,500만 년 전 뉴질랜드는 초대륙 곤드와나에서 분리되기로 결정했어요. 수백만 년 후 지각판의 최강자인 거대한 태평양판이 뉴질랜드 대륙 지각 밑으로 잠수하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해서 대륙 지각과 연결되어 있던 뉴질랜드의 뿌리가 끊어져 아래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지역의 지각 변화 소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억 2천만 년 전 호주와 남극은 하나의 땅이었어요. 두 대륙은 각자의 길을 갔지만 남극은 빈손으로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날 인도양에는 해양 고원이 있습니다. 오래전 이곳은 또 다른 잃어버린 대륙인 케르구엘렌 소대륙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대륙이 인도와 남극을 잇는 육교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는지 알아보려면 인도양 남부의 작은 군도를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섬들은 고대 육지의 남은 전부예요.
남극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기후가 춥고 빙하가 있는 것이 특징이죠. 하지만 과거에는 이곳의 날씨가 온화하고 비가 많이 내렸을 거예요. 동식물도 오늘날 열대지방에 사는 동물과 비슷했을 거고요. 또 다른 잃어버린 대륙은 바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그레이터 아드리아라고 불리는 이 대륙은 약 1억 년 전에 유럽과 충돌해서 그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이탈리아, 그리스, 발칸반도 아래에 자리 잡고 있어요. 크기와 모양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 그린란드와 비슷해요. 그레이터 아드리아는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 몇 가지 단서를 남겼습니다. 그 일부는 알프스 산맥에 묻혀 있어요. 다른 쪽은 아드리아의 반대편에 있는 오늘날 이탈리아와 크로아티아의 일부예요. 이전 대륙의 석회암 암석은 유럽 대륙 아래로 내려오면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만 년에 걸친 엄청난 열과 압력으로 암석의 구조가 바뀌었죠. 그리고 석회암이 사라지고 대리석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레이터 아드리아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큰 대륙처럼 단단한 땅이 아니라 수중의 거대한 얕은 해저에 가까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래, 진흙 등이 이 선반에 침전되어 서서히 암석으로 변했습니다. 그레이터 아드리아는 얕은 바다에 위치한 작은 섬들이 연쇄적으로 있는 뉴질랜드나 플로리다 키와 비슷했을 거예요. 물 위에는 작은 섬과 군도들이 많았을 거고 파도 아래에는 해양 생물로 가득한 다채로운 산호초가 있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절에 살았고 스쿠버 탱크가 있었다면 다이빙과 탐험을 할 수 있는 멋진 장소였을 거예요. 크레이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미래의 새로운 대륙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또한 지구지각을 더 깊이 연구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코펜하겐의 과학자들이 스칸디나비아의 진짜 발상지에 대한 놀라운 발견을 해냈어요. 그리고 그곳은 우리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에요. 핀란드의 외딴 지역에서 모래와 암석을 연구한 결과 스칸디나비아의 뿌리가 실제로는 375억 년 전 그린랜드에서 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현재 북유럽 국가들이 있는 지역이 과학자들이 이전에 믿었던 것보다 2억 5천만 년 더 오래되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핀란드의 강모래에서 발견된 지르콘이라는 작은 결정체 덕분에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과학자들은 이 결정의 화학적 구성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결정의 나이가 스칸디나비아가 아닌 그린란드에서 발견된 암석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연구팀은 우라늄, 납, 루테튬, 하프늄과 같은 원소를 분석하는 특수 기술을 사용해서 스칸디나비아의 암석 기반이 수십억 년 전에 그린란드에서 분리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작은 씨앗이 수억 년 전에 걸쳐 지구 표면을 떠돌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 조각은 결국 오늘날 핀란드에 정착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씨앗 주변에 새로운 암석층이 형성되어 현재 지도에서 볼 수 있는 스칸디나비아로 서서히 변했습니다. 이 연구는 지구의 대륙이 어떻게 처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지구가 형성된 직후 대륙 지각이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대륙의 흔적은 10억 년 후에야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지구의 대륙이 다른 곳에서 고대 지각의 작은 씨앗으로 시작되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씨앗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라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땅덩어리를 형성했습니다. 이 고대 씨앗은 스칸디나비아뿐만 아니라 호주, 남아프리카, 인도에서도 발견됩니다. 이 씨앗들이 모두 같은 곳에서 자랐는지 아니면 세계 각지에서 따로 자랐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따라서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고 과학자들은 이 고대 씨앗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계속 파헤쳐야 합니다. 지구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 등 5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빌리오션은 말고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6번째 바다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전이대에 많은 양의 물이 숨겨져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전이대는 지구의 상부와 하부 멘트를 구분하는 경계층이에요. 이 경계는 지표면 아래 수백 킬로미터 깊이에 있습니다. 천연 다이아몬드는 보통 멘틀에서 형성되지만 최대 250km 깊이에서 형성돼요. 그중 일부는 매우 희귀하여 더 깊은 곳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 매혹적인 다이아몬드는 지표면 아래 660km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이 보석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그 성분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을 만큼 큰 크기였어요.
그들은 이 매우 희귀한 다이아몬드의 성분이 상당히 물기가 많은 조건에서 형성되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 때문에 보석상에서는 그다지 가치가 없는 다이아몬드였지만 연구실에서는 귀중한 다이아몬드였죠. 지구 표면 아래에 바다가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줄 베른이 생각했던 지구 내부의 바다를 포함한 마법 같은 비밀 세계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물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구 표면에서처럼 파도가 넘실대는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은 실제로 광물 속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매우 습해요. 이제 이야기를 계속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이동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파르 지역이라는 곳이에요. 에티오피아의 일부이며 세 개의 지각판이 만나는 곳입니다. 지각판은 천천히 움직이는 지구 지각의 큰 조각이에요. 이러한 움직임은 지진을 일으키고 화산, 산, 우리가 해구라고 불리는 깊은 수중 계곡 등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아파르 지역은 아라비아판, 소말리아판, 누비아판이 만나는 곳이에요. 이 세 판이 Y자 모양의 교차점을 이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리죠. 이 판들은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말리아판은 남동쪽으로 호주와 인도판을 향해 이동하고 있어요. 아라비아판은 북쪽으로 이동하여 유라시아판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페르시아만에 닿게 될 거예요. 이러한 판의 움직임은 대지구대라고 불리는 것을 형성합니다. 그곳에는 동쪽에 아덴 산맥, 서쪽에 홍해 열곡, 오큘러스 열곡, 남쪽에 동아프리카 열곡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프리카 열곡이 잠재적인 제6의 바다의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곳이에요. 표면을 먼저 살펴볼게요. 대륙 열곡은 하나의 대륙을 형성하는 두 개의 지각판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지점을 말해요. 여기서는 소말리아판과 누비아판이 있습니다. 이 두 판은 함께 아프리카를 구성합니다. 이 두 판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인다면 현재 대륙의 균열은 해양에서 확장하는 능선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판이 서로 충분히 멀어지면 판 사이에 거대한 균열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마그마가 그 아래에서 자유롭게 흘러 올라오게 됩니다. 마그마는 냉각되어 결국 새로운 해저를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아프리카는 두 부분으로 나뉘고 그 사이에 새로운 바다가 흐르게 되어 두 개의 미니 대륙으로 변할 거예요. 아직 수영복과 자외선 차단제를 챙기지는 마세요. 소말리아판과 아라비아판이 충분히 멀리 이동하여 해양에서 확장하는 능선을 형성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려면 수백만 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표면 아래 6번째 바다를 탐험하는 것이 더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지하바다라는 개념은 지구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우주에 있는 많은 달과 행성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아는 행성 중 표면에 일정한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곳은 지구가 유일합니다. 우리는 태양계의 거주 가능 구역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 구역 내의 온도와 대기압은 물이 항상 액체 상태로 유지되도록 해요. 하지만 태양계의 몇몇 위성도 표면 아래에 상당한 양의 물을 함유하고 있을 수 있어요. 토성의 위성 중 하나인 엔셀라두스가 그 첫 번째 위성입니다. 엔셀라두스는 우리 달보다 직경이 7배 더 작은 얼어붙은 공이지만 토성의 6번째로 큰 달입니다. 거의 10년 전 한 우주선이 표면 아래에 거대한 바다가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간헐천처럼 보이는 분출에서 물을 샘플로 채취했습니다. 간헐천은 증기와 물을 공중으로 분출하는 희귀한 유형의 온천이에요. 옐로스톤의 올드 페이스풀처럼요. 이 물은 달 남극의 얼음 균열을 통해 분출하고 있어요. 이는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와 비슷한 바다는 거의 없습니다. 지구의 바다는 평균 수심이 3.5km로 비교적 얕습니다. 그리고 지구 표면의 4분의 3을 덮고 있죠. 해저에 가까워질수록 차가워지고 태양광선 때문에 표면에 가까이 있으면 더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엔셀라두스의 바다는 최소 30km 깊이에 달해요. 위쪽은 얼음 껍질에 가깝기 때문에 더 차갑고 아래쪽은 위성의 핵에서 나오는 열로 인해 더 따뜻해요. 지구바다와 엔셀라두스의 바다는 모두 짠맛이 있어요. 엔셀라두스는 태양계에서 액체 상태에 물이 있는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로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데 흥미로운 장소예요. 또 다른 곳은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입니다. 과학자들은 그곳에서도 비슷한 물 분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간헐천이 있다는 것은 이런 위성에 자체적인 에너지원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마도 물을 분출하게 하는 에너지는 중력이나 방사선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어요. 같은 에너지가 얼음 아래의 큰 액체 상태의 물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형태의 생명체를 지탱할 수도 있어요.
태양계 밖에는 다른 별의 궤도를 도는 수천 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거주 가능한 영역에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 중 4분의 1 이상은 액체 상태에 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엔셀라두스와 유로파처럼 대부분의 행성은 표면 아래에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왕성도 이 목록에 포함될 수 있는데 두껍게 얼어붙은 껍질 아래에 액체 바다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 지하바다는 명왕성 핵의 방사성 원소에서 나오는 열이 얼음의 일부를 녹인 후 외소행성이 된 지 오래 후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의 세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행성 전체에 바다가 있는 달이나 행성들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흔해요. 어떤 사람들은 지구를 물의 세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구 표면의 71%가 물이기 때문이죠.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파란 구슬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른 행성, 특히 태양계 밖의 행성을 탐사할 때 연구원들에게는 종종 물을 따라가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결국 물은 생명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주요 요소이기 때문이죠. 모항성에 가까운 물의 세계가 있는 경우 과학자들은 물의 세계가 더 멀리서 형성되었다가 궤도가 축소되면서 더 가까이 이동했을 것이라고 추정해요. 행성의 구성은 더 차가운 궤도에 있었을 때, 즉 별 주위를 더 넓게 돌았을 때 설정되었습니다. 궤도가 축소되는 과정을 이동이라고 불러요. 물의 세계가 실제로 그렇게 흔하다면 이동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외계 행성은 우리 태양이 아닌 다른 별 주위를 도는 모든 행성을 말합니다. 일부 외계 행성에는 태양계의 어떤 바다보다 훨씬 깊은 수백 또는 수천 킬로미터 깊이의 바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는 무시무시하지만 깊이가 11km도 되지 않아요. 외계 행성의 바다는 바닥을 알 수 없습니다.